검찰이 박경철 전 익산시장 자택에서 거액의 현금을 발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간 불거진 의혹과의 연관성을 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년에 3번 사료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기법이 개발됐습니다. 농가 소득 증대와 함께 사료 수입을 줄이는 대안으로 주목됩니다. 전라북도의 신성장 동력으로 농생명 소프트웨어 산업이 꼽히고 있습니다. 관련 연구센터가 들어서면서 중심 역할이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박경철 전 익산시장에 대한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현금 수천만 원이 발견됐습니다. 박 전 시장이 인사비리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터라 연관성이 주목됩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검찰이 어제 박경철 전 익산시장의 자택에서 수천만 원의 현금을 발견해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금은 박 전 시장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4시간에 걸쳐 압수수색을 벌이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현금의 출처를 추적하는 한편 이 돈이 박 시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이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관들 좀 많이 왔었어요? 예, 왔었어요. 아침 때여서 저녁 때 가는가 봐요. 박 전 시장은 재임 시절 불거진 인사비리와 업무 추진비 부정사용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지난 3월 경찰이 익산시 인사자분과 관련해 인사 관련 부서의 서류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지난 9월에는 검찰이 박 전 시장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익산시로부터 제출받아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검찰은 압수품에 대한 분석 작업을 마치는 대로 박 전 시장의 소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우리나라 기후에서 산모작이 가능할까요? 사료 작물을 시범 재배했는데 가능했습니다. 농가 수익이 벼 못지 않은 데다 간척지 농업의 대안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너른 간척지가 싱그러운 귀리로 일렁입니다. 아직 여물지 않은 알곡과 줄기를 모두 잘라 소먹이 사료로 묶어냅니다. 양질의 우유를 생산하려면 반드시 풀사료가 필요한 젖소농가에게는 안성맞춤입니다. 수입 건초에 대비 이제 소가 소화 흡수량이 좋고 생산성이 향상이 돼서 이 간척지에서는 8월과 11월, 이듬해 5월 이렇게 3번 사료를 수확합니다. 5월에 옥수수를 심어 8월에 수확한 뒤 귀리와 라이그라스 씨를 함께 뿌리고 11월에 귀리를 그리고 이듬해 5월에 라이그라스를 수확하는 방식입니다. 11월에 귀리를 수확하면서 농기계가 어린 라이그라스 줄기와 잎을 꺾어주면 분할이 돼 이듬해 더 많은 수확량을 거둘 수 있습니다. 한 번 파종을 해서 2번 수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사료의 수량은 28% 정도 증수가 되고 기존 사료 이모작에 비해 농가 소득 역시 39% 증가해 벼 단일 재배의 버금가는 헥타르당 542만 원의 소득을 거둘 수 있습니다. 1년에 3번 수확하는 사료 재배가 쌀 생산 과잉 문제도 해소하고 사료 수입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에서 소방 헬기가 물을 담을 수 있는 곳은 강과 저수지, 하천 등 295개소로 이 가운데 57개소가 담수 최저 수위인 1m를 넘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건조한 날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농업이나 인쇄 같은 전통 산업도 인터넷 기술과 접목해 첨단화하고 있습니다. 농생명 소프트웨어 클러스터와 인쇄전자가 대표적인데 전라북도가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손꼽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리 온실 천정에 설치된 커튼이 날씨와 일조량에 따라 자동으로 열리고 닫힙니다. 물과 비료를 주는 것 역시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설정하면 24시간 자동으로 작동됩니다. 집에서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농장에 와서 문을 닫아야 되거나 그럴 필요 없이. 이 시스템의 핵심 기술은 프리바라는 네덜란드 업체의 프로그램입니다. 업그레이드를 할 때마다 2천만 원의 비용이 들지만 그간 국산 프로그램은 오류가 많아 외면받았습니다.
이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과 인력 개발을 지원하는 농생명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센터가 전주에 들어섰습니다. 지역 내 혁신 기관과의 유기적 연계가 시너지를 발휘한다면 전통 산업과 미래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창조 경제의 구심점 역할을 농생명 소프트웨어 융합 산업이 본격화되면 오는 2020년까지 일자리 5,700개, 120개 기업의 창업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자유롭게 휘어지는 스크린, 인쇄전자기술의 현 주소를 살펴볼 수 있는 워크숍이 전주에서 열렸습니다. 전자회로나 전자제품을 마치 인쇄하듯 찍어내는 인쇄전자는 활용 범위가 워낙 넓어 오는 2025년 360조 원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농생명 소프트웨어 융합 산업과 인쇄전자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하고 이번에 들어선 클러스터 센터를 활용해 벤처 육성과 기술 개발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새누리당 김항술 전북도당 위원장 등 당직자들은 오늘 무주 태권도원과 진안 지덕권 산림치유원을 둘러보며 전라북도와 현장 정책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전라북도는 태권도원과 산림치유원 활성화를 위한 정부 예산 확보와 탄소 소재 지원법 제정,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 등에 대한 새누리당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012년 전주 시내버스 파업 당시 직장 폐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24억 원이 버스업체에 부당하게 지급됐다며 전주 시민 300여 명이 지난 8월 청구한 주민감사를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감사는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돼 있으며 전라북도는 법률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많아 감사 청구인과 협의해 기간을 2달 연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하나의 눈, 또 다른 세상이라는 주제로 전북 독립영화제가 개막했습니다. 무르익은 가을에 어울릴 만한 한지 작품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문화계 소식 이경희 기자입니다. 올해 개막작인 사막 한가운데서 등 3편의 영화가 끝나고 감독과 관객들의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집니다. 개성 있고 실험적인 작품은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제15회 전북 독립영화제가 올해는 또 하나의 눈, 또 다른 세상이라는 주제로 30여 편의 작품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특히 세월호 등 사회적 아픔과 타인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다양한 작품이 눈에 띕니다. 영화적 쾌감이 좀 덜한 게 있죠. 상업영화가 아니니까. 근데 굉장히 가까운 소재의 얘기들이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풀어진 부분들이 있어서 호숫가에 돌을 던진 듯 잔잔하게 퍼져가는 파동이 마음까지 움직입니다. 은은한 한지의 물성을 이용해 작가는 정중동의 아름다움을 표현했습니다. 한지로 작업을 하는 젊은 작가들이 모여 그룹을 만들고 첫 전시를 열었습니다. 작가로 도단하려는 마음을 담아 발음 그대로 도듬으로 이름을 정하고 한지를 이용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작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반 분들이 공예품에 한정되지 않고 오셔서 전통의 모습과 현대의 모습을 보실 수 있게 기획된 작품입니다. 한국의 옛집과 꽃담 등 우리나라의 문화와 전통의 아름다움을 책으로 소개해온 이종근 기자가 이번에는 우리나라 곳곳의 다리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오늘 오전 0시 30분쯤 김제시 목죽동 66살 이모 씨의 장미재배 비닐하우스에서 전기적인 요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 330제곱미터와 장미 묘목 2천여 주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8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최광 이사장의 자진 사퇴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논란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전주문화방송은 내일 아침 7시 55분부터 방송되는 시사토론에서 기금운용본부를 둘러싼 그동안의 논란과 전북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대처 방안 등을 깊이 있게 짚어봅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종자산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박람회가 농촌진흥청에서 오늘부터 사흘간 열립니다.
우리 종자 세계를 움직이다라는 주제로 종자 전시관과 산업관, 종자직업 체험관 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제3회 전북 농업인의 날 행사가 전주에서 열려 농업발전 공로자들에게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유전자 조작과 GMO 종자 개발 중단을 요구하는 특별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제1회 장애인 북콘서트가 전주 평화도서관에서 열려 난타 공연과 초청 강연, 장애인 복지 상담이 펼쳐졌습니다. 전주 노송광장에서는 수화문화제가 개최돼 토크 콘서트와 수화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금강 철새 여행 축제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군산과 서천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철새 먹이주기 행사를 비롯해 탐조 투어, 철새 조망 등 40여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제88주년 옥구농민 항일항쟁 기념 행사가 군산 임피중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